법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는 거는 한 칼에 수입차와의 역차별 해소 차원에서 투명한 중고차 시장과 소비자 후생,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중고차 딜러협회 협회장과 민주노총 서비스 일반 노동조합 경기도 중고차 딜러지회 지회장을 맡고 있는 김지호라고 합니다. 일단 민주노총 하면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 또한 그랬고,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서비스 일반 노동조합이라는 거는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신 곳이고, 뭐 나를 위해서 싸우는 곳이 아니라 이 서비스 일반 노동조합에 가입되는 모든 우리들을 위해서 싸우는 곳입니다. 그 서비스 일반 노동조합에서는 고용안정 보장, 뭐 근로조건 사수, 뭐 최저임금 보장, 뭐 비정규직 철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싸우고 있고요. 다음에 좀 더 그 민주노총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한번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중고차 판매업 관련해서 현대자동차가 진출한다 안 한다, 뭐 생계형 적화 업종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정부나 각 기관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사용자, 그러니까 사업자들의 목소리만 들어주고 우리의 뭐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년 4월 달에 동반성장위원회에 저희가 방문드렸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거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설립 목적은 기업 간 사회적 갈등 문제를 발굴, 논의하여 민간 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 조성 확산의 구심체 역할 수행, 그리고 기능 및 역할에 있어서는 동반성장 문화 확산,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기준 마련, 합의, 점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동반성장 성공 모델 발굴 및 우수 사례 확산,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수 산정 및 공표, 대중소기업 간 거래상 업종 간 갈등 요인을 발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 대중소기업 대표 단체들 간 소통의 중추적 역할 및 규범 준수 교육,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로에 있는 동반성장위원회 방문 드렸을 때, 이거는 동반성장이 아니라 뭐 대기업 성장,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성장시켜 주려고 하는 위원회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그리고 매출, 마진, 전국의 중고차 딜러 6만 명 이상, 약 뭐 10만 명 가까이 예상하는데, 그 머리수를 나눠 봤을 때 두당 연봉이 2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 의견을 중기부에 냈습니다. 의견을 제출했고, 그 이유는 소득의 영세성은 보이나 규모의 영세성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반성장위원회 저희가 한번 미팅하고 한 뭐 3차례 정도 유선 상담하고, 또 그 뒤에 또 한번 미팅 한번 하고 했는데, 이분 적합업종부 담당자가 어디로 오셨냐면 아시아에서 제일 큰 수원의 도이치 오토홀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분들도 많이 좀 소문이 나셔가지고 여기 한번 오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규모가 상당합니다. 뭐 지하 6층, 지상 4층에서 12,000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원의 매매 상사가 287개에다가 딜러가 이게 5,000명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하고요. 한 달 판매량이 19,000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이치 오토홀드 바로 옆에 보면 굉장히 영세한 매매 상사가 많아요. 뭐 스레이트 지붕에 그냥 오시면 그냥 흙마당에, 아니면 그냥 아스콘 바닥, 시멘트 바닥에 차 깔려 있고 먼지 이렇게 풀풀 날리고 그런 데도 있고, 뭐 SK 부이온 모터스라든가 도이치 오토홀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설이 좋습니다. 그 실내 에어컨, 히터 이렇게 나오고 1년 내내 쾌적한 시설에서 차량을 보시고 실내에서 간단한 시운전도 하실 수 있고, 보험 가입하시면 또 시운전 하실 수 있고, 외부에서. 그런데 지금 동반성장위원회는 지금 규모의 영세성은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동차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유는 수입차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벤츠 만약에 쉽게들 남자분들 생각하실 때 벤츠 S500이 2억 정도 해요. 신차가가 뭐 2억 500, 뭐 1억 9,500 이렇게 하는데, 이게 30년, 그러니까 90몇 년도에 그 가수 송창식 씨께서 S클래스를 사신 게 신문에서 한번 봤는데, 그때도 2억이었습니다. 그게 90몇 년도예요.
지금 2021년도인데 지금도 2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차들을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뭐 엑센트다 이런 소형차들 7,800만 원이었고요. 지금 보시면 뭐 모닝이 뭐 1,600, 레이 막 1,800, 아반떼가 2,000, 막 400, 700,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뭐 7,000, 8,000, 막 1억 5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 김종 상무님께서 산자위 공청회 때 왜 산타페하고 X3하고 가격이 다르냐, 왜 똑같지 않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 산타페하고 X3, BMW X3를 비교한다는 제 차이가 말도 안 되는 진짜 어이없는 그 말씀이시고요. 타보시면 아십니다. 산타페와 X3는 신차 가격도 엄청 많이 차이 나고 그 운동 성능도 엄청 차이 나고, 물론 옵션은 산타페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보시게 되면 핸들링이라든가 운동 성능이라든가 브레이킹 시 그 차가 반응하는 그 반응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 국산차와 신차의 중고차 가격 차이가 나지 않아요. 물론 관리비는 뭐 수입차가 더 많이 나겠지만 타보시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왜 국산차와 현기차라고 하는 현대차와 수입차의 가격 차이가 큰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입니다.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진입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저는 지금 이 얘기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뭐 투명한 중고차 시장과 중고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현대가 들어오는 게 맞지 않느냐. 왜 동반성장위원회의 말에 반감을 가지냐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현대에 물량을 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물량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 5년 이내 10만 킬로 이하의 차량을 현대자동차가 하겠다고 하는데, 현대자동차는 전국에 에이스망도 깔려있고 대기업이고 뭐 신차 시장의 83% 이상을 독점하고 있고 5년 이후 10만 킬로 이상의 노후 차량을 현대자동차가 만약에 한다면 정말 투명한 중고차 시장과 중고차 시장의 어떤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고 대기업의 어떤 면모를 보이고 아름다운 구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담당자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런 조건이면 현대자동차가 하겠어요 라고 저한테 반문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대기업도 본다는 걸 영세업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하는 말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억측성 소리고요. 지금 뭐 듣기도 싫고, 그쪽에서 말하는 거는 그냥 동반성장이 아니라 현대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민간 조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중기부 간담회 요청하고 공문 보내고 전화도 수차례 드렸지만 전화 통하기도 힘들고, 뭐 공문 보내서 제대로 온 적 한 번인가 있고 그 뒤에 다 묵살당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중기부 앞에서 저희가 뭐 피켓 시위하고 뭐 겨울에 하고 여름에 하고 수차례 갔지만, 그리고 뭐 그 지금 뭐 박영선 장관 했으면 지금 권칠선 장관님으로 바뀌셨죠.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가 열리냐 안 열리냐, 뭐 현대와 지금 8차 협의 상생 협의 테이블이 끝났는데 다음 회의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중기부의 현대자동차 중고차 판매업 진출 관련해서 간담회를 가지려고 했으나 뭐 코로나를 이유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으려고 회피하셨고, 연합회와 소통해라.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는 한국연합회, 전국연합회라는 매매상사 사업자들의 어떤 모임, 단체,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한국연합회, 전국연합회. 그쪽에 얘기를 하라 하면서 회피를 하셨고요. 국토부 역시 수차례 공문과 유선전화를 통해서 현장에 맞는 현실적인 자동차 관리법 적용 요구했고, 개정을 요구했고, 지금 자동차 관리법 수정하고 개정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선해야 될 때 되게 많고, 그리고 시청 자동차 관리팀, 관할 경찰서에 저희가 요구한 게 되게 많아요. 뭘 방문 드리고 전화 드리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하고 행정처벌 해달라 수없이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찰서 같은 경우는 뭐 경찰서장님 만나 뵈서 자동차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전담팀을 하나 만들어 달라. 지금 1, 2년 지났는데 지금 말도 없고요. 그리고 서장님 한번 뵈려고 하면 경찰서 쪽에서 서장님 바쁘고 어떤 식으로 말씀을 경찰이 이 서장이 네 친구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이 소장님 만나 뵙기가 그렇게 힘든지 저는 몰랐고요. 지금 언젠간 한번 만나 뵈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강력하게 처벌하고 단속해서 좀 투명한 중고차 시장 만들어 주시고, 지금 뭐 허위 딜러다, 허위 매물이다 이런 부분들 한 번만 걸리면 그냥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다 날려버려서 이 선량하게 일하시는 분들 피해 안 보게끔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을지로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을지로위원회는 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을지로위원회라는 건 을을 위한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에서 주도해가지고 지금 뭐 중고차 매매산업 발전 협의회에서 뭐 1차부터 8차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뭐 3차 때는 제가 참석을 했고 5차 때 참석을 요구했는데 그때 묵살당했고 뭐 6, 7, 8 이렇게 모두 끝났는데, 회의 내용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영상을 찍는 가장 큰 이유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각 언론사들하고 모두 본사와 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현대자동차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기사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실을 수도 없고, 현대는 하루에 몇십 건씩 막 뿌려댑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국민들이나 소비자분들이 보실 때는 그냥 언론에서 계속 뿌리니까 그게 정답이고 그게 단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내비치려면 들어주는 언론사도 없고, 그거를 언론화하는 언론사도 없고, 최종적으로 생각한 게 유튜브를 만들어서 내 목소리를, 우리의 목소리를 영상으로 실어서 보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을지로위원회에서 지금 8차 회의가 모두 끝났는데, 뭐 다음 회의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현대하고 연합회와 어떤, 그러니까 중고차 판매업 종사 관련 연합회 분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거로 끝이 나고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기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협상이 결렬이 된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중기부에서 판결을 내릴 겁니다. 니네가 생계형 적합업종이다, 아니다를 결정하게 되면, 만약에 부적합이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 쪽에서는 발표와 동시에 15일 내인가 15일 후부터 인수 확장 개시를 제한 없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완전히 다 개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현대 관련해서 협력업체에 계신 분들이나 하청업체 또는 이렇게 관련 이렇게 계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식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캐피탈 인중중고사부라는 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현대캐피탈 인중중고사부는 현대에서 직접 하고 이렇게 하는 대로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위탁계급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캐피탈을 간판을 만들고 인테리어를 하고 기존의 시장에 있는 영세업자들한테 계약 조건을 걸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다 하고 뭐를 하고 해서 현대에서는 차량만 공급해 줍니다. 차량은 어디서 오느냐? 아마 글로비스 경매장을 통해서 오든가, 그러니까 글로비스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매집을 해요. 매집을 어디서 하냐면 현대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통해서 글로비스 매집하는 직원분이 상주에 계시면서 그거를 글로비스로 가져던가, 아니면 또 현대캐피탈 공매 차량 이런 부분들을 돌려서 캐피탈 인중중고소에 집어 넣은 다음에 거기서 판매를 하는데, 초기에 수수료 뭐 5% 줄게 해서 이렇게 시작했다가 불과 3, 4개월밖에 안 되는데 수수료를 2%, 3% 줄여버립니다. 그러면 유지하기가 힘든데 문을 닫을 수 없고 어거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대기업의 횡포죠. 이거 한두 번 안 당해보시는 분 없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수없이 당했고, 제가 이 중고차 판매업 하기 전에도 개인 사업자가 안 하셨지만 그런 경우 상당히 많이 당했고요. 대기업에서 한번 날려버리게 되면 영세사업자는 버티지 못합니다. 그냥 한 방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을지로위원회에서 주도한 중고차 매매 산업발전협의회 실무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목조차도 좀 짜증나는 제목이고, 이게 회의 제가 참석해서 보니까 매매산업발전협의회가 아니고 현대가 있고 건너편에 현대가 있고 이쪽 편에는 반대편에는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편에 한성자동차 인중중고사부 본부장님도 계셨지만, 한성자동차는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벤츠 코리아의 그 아래에 있는 그 판매사죠.
그러니까 제조와 판매가 분리돼 있죠. 수입차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한성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가 뭐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건 말건 거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는 벤츠사만 이렇게 판매하는 데고. 그러니까 지금 발전협의회 3차 회의 때 참석을 해보니까 이게 발전협의회라는 말이 좀 무색하고요. 현대 자동차 쪽에서 니네 지금 뭐 260만 대 정도 거래되는데 몇 대를 줄래? 몇 대를 내놓을래? 이런 거예요. 그 협의를 보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웃기는 게 260만 대도 왜 웃기냐면 260만 대 중에 50% 이상, 그러니까 약 한 55% 정도가 당사자 거래입니다. 개인 간 직거래예요. 이 사업자 거래가, 그러니까 매매상사에서 판매하는 물량이 아니라 개인들, 소비자들끼리 직접 이렇게 판매하는 겁니다. 뭐 동호회다, 개인이다, 가족이다, 뭐 회사, 직장 동료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원래 따지면 한 140~50만 대 정도가 당사자 거래인데 이거는 20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큰 변화, 수치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을 싸잡아서 뭐 5%다, 10%다, 15%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중간에서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서 사회를 보시는 대림대 교수 김필수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이게 사회를 하는 건지 중재를 하는 건지 현대에 밀어주는 건지 이것조차도 좀 헷갈리고요. 울지로위원회에도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울지로이라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제가 지금 5차 때 그러니까 6차 때 저희가 회의 참석을 요구했습니다. 거기는 전부 다 사용자, 사업자 대표들 모임이고 현장의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우리 얘기도 들어줘라. 묵살당했고 지금 묵살당한 이유는 뭐 회의가 더 끝나가는 시점이고 어떤 새로운 목소리가 들어오면 혼선이 가고 매끄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한 말씀 유선 통화만 하시고 그 다음 공문 보내드리고 또 전화 드렸는데 전화 안 받으셨고 공문 답장 안 오셨고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 기관이라든가 뭐 시청 뭐 이런 단체에 이렇게 전화 드려서 대화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저희 얘기를 들어준 거는 이재명 도지사 경기도청 그때 허위매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참석해서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강력한 어떤 법적 잣대를 만들어서 행정처벌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공정경제과에서 말씀하시는 게 현행법상 행정처분과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도청에서는 어떤 사법권이었기 때문에 조사를 하기가 힘들다. 어떤 나중에 어떤 사법경찰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분과가 생기면 가능한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좀 현실상 불가하다. 경기도 그 이재명 도지사님한테도 그 누차 말씀드렸고 공정경제과 주무관님도 많이 통화했고 마라톤 회의도 했고 허위매물 단속하는 데도 좀 참여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동차관리법 개정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뭐 허위매물 허리딜러다 이렇게 그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청 자동차관리팀이라든가 관할 경찰서 딜러 이름 대면 알 겁니다. 매매상사 이름 대면 웃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처벌을 못해. 현행법상 어떻게 엮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계속 요구했습니다. 시청에 요구하고 도청에 요구하고 뭐 심지어는 뭐 경기도 북부청 뭐 의정부 이런 데까지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국토부 또한 뭐 지금 뭐 다음 영상에 또 이렇게 만들겠지만 뭐 성능점검보험 뭐 부실 개선 뭐 중고차업계 허위매물 미끼 매물 근절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 국토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지금 국토부랑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토부 지금 보문용과 그 담당자분들이 신명 이내고 담당자가 1년마다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얘기하면 자동차관리법 책자를 들었다 놨다 하고서 그 책 넘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국토부도 한번 저희가 한번 지금 시대전환당 조정은 의원님이 그 산자위 위원이세요. 그래서 그분하고 또 비서관님하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국토부 중기부 해서 1차 회의 하셨을 거예요. 어떤 중고차 판매와 관련해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와 국토부 좀 상의를 했고 아마 머지않아서 저도 참석을 해서 중기부, 국토부 그리고 시대전환당 조정은 의원님 이렇게 하고 저하고 현장 이렇게 좀
지금 일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자동차 관리법 개선과 어떤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 발전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강력한 법적 잣대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맞게 행정 처벌을 해서 한 방에 그냥 다 날려버려서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어서 좀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정부나 각 단체에서 저희의 목소리를 들지 않고 계속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한 게 아마 지금 국회의사당 보니까 한 차 400여 대에서 500여 대 정도면 에워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교통관리법에 위반되지 않게 한 차량을 400~500대 정도 수배를 해서 강력하게 투쟁 시위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각 정부 중기부라든가 동반위, 국토부, 을지로위원회 할 것 없이 우리의 목소리를 다 외면하고 이럴 경우에는 지금 강경 투쟁에 맞서 싸울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판매업에 뛰어들면서 언론에 계속 찌라시를 뿌리고 있는데, 이 찌라시 내용에 대해서 반박 내용 영상을 한번 만들어 드릴 거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순수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판매업에 뛰어들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분들이 보실 때는 막연하게 현대가 들어오면 무조건 좋아지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다른 구도로 갈 거라고 제가 장담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그 다음 영상에는 허위 매물 피하는 법, 좋은 차 사는 법, 계약서 작성하는 법, 그리고 아무리 차를 모시고 차린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진입하는 방법, 허위 매물 가려내는 방법, 이런 거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영상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영상 하단에 보면 구글링이 돼서 중고차 관련해가지고 경매차 무슨 법원 이런 거 나올 거예요. 그거 전부 다 100% 허위 매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글링을 타고 이게 거의 배포가 돼요. 팝업창도 뜨고, 그러니까 법원이라는 단어하고 경매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100% 허위 매물입니다. 그런 건 쳐다보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다음 영상을 한번 또 만들면서 현대자동차 뛰어들었을 때 어떤 장점이 생기고 단점이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